네, 안녕하세요. 복도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골드 퍼시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이 골드 퍼시픽은 조정의 시작일지, 반등이 가능할지,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법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오른 종목인지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거고요. 자, 일단은 지금 거래 동향을 잠깐 볼 건데요. 자, 거래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나갔고 개인이 이렇게 들어와 주는 모습인데, 사실 이것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적 순매수를 봤을 때 아직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충분한 물량을 아직도 들고 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2.5% 정도 222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거래량도 붙었고요. 시간외에서도. 자, 그리고 평균값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평균값. 자, 평균값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3개월 평단입니다. 골드 퍼시픽의 3개월 평단이고요. 개인 매수가가 1,900원, 외국인 1,890 85원, 그리고 이제 기관계가 2,180원이고요. 지금 현재 종가는 기관계 평단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시간외에서는 2,225원까지 올랐죠. 그리고 1개월 평단을 놓고 보면 1개월 평단은 주체들의 평단이 다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도 2,065원, 외국인도 2,100원, 그리고 기관계 2,210원.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대충 그림이 나오죠. 아까 1개월 평단들 보셨었죠? 외국인이 1,885원 정도고, 그리고 개인이 1,900원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자리의 지지 여부를 보시는 게 좋겠죠. 1885원에서 1900원 부근 만약에 눌린다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요 자리의 지지 여부를 또 보시면 되겠죠. 2065원 부근과 2100원 부근. 자, 즉 이 자리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주체들이 본절이나 아니면은 손절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 그 가격대의 지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골드 퍼시픽의 OBV를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OBV를 놓고 볼 건데요. 지금 골드 퍼시픽의 OBV를 보면은 수직선 하나가 없어졌네요. 하나만 더 그어 볼게요. 그리고 수평선 하나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때의 고가. 이때 고가가 2,335원이에요. 그리고 이때 고가가 2,440원. 그리고 저가는 2,140원이죠. 그리고 이때 저가 2,045원. 즉 2,045원 지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2,140원. 그다음에 이때 고가도 2,335원이죠. 자, 종가는 2,170원. 그리고 저가가 2,115원, 고가가 2,475원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때 고가가 2,335원이고 이때 고가도 2,335원이에요. 이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죠. 요때 9월 6일 날. 즉 이때 고가가 2,335원이고 이때 고가도 2,335원이기 때문에 2,335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OBV의 위치를 보면 지금 이때 고가 위치 여기죠. 그리고 이때 고가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도 2,335원, 여기도 2,335원이다. 그리고 현재 종가는 2,170원이다. OBV 위치가 여기죠. 오히려 OBV의 위치는 아직도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금요일 날 이런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시간외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을 때 종가가 2220원이에요. 2220원. 요 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종가가 2220원이다. 그리고 아까 여기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고가가 2335원이고 종가가 2220원인 거예요. 근데 시간에서 2225원에 형성을 했죠. 즉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었던 이 양봉의 종가 위에서 시간외가 그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냐면은 시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가가 2220원 정도에서 스타트를 한다. 여기서 스타트. 시간에서 이제 222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죠. 요 종가 부근에서. 근데 여기서 스타트를 한다. 그러면 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하고 나서 쭉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면 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상한가를 간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그래도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갭을 띄워서 일단은 스타트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 갭을 띄우고 나서 어디에서 지지를 하고 끝나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시가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근데 가급적이면 이 2220원에서 스타트를 하면 동시호가 때 일단 보유 물량의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요.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2335원. 아까 전에 이때 고가와 이때 고가가 2335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가격이 2335원 이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2335원에서. 그러면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종가 대비는 한번 계산을 대충 해보면 2170원이죠. 플러스 한 6%, 7%, 약 7.5% 이상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좋겠네요. 7.5% 이상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좋고,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 스타트 가격 이상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동시호가 때 이제 스타트를 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꼭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 그래도 이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 위에 가격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 위에 가격은 제가 이제 차트를 좀 열어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미리 좀 선을 그어놨는데요. 지금 제가 추세선을 좀 그어놓은 건데, 요 추세선이거든요. 요 추세선. 자, 요 추세선이 어디냐면 이때 고가와 이때 고가를 연결을 한 거예요. 자, 요때 고가와 요때 고가를 연결을 했다. 요때 고가가 이게 2520원이고요. 그리고 이때 고가가 2475원이에요. 그 추세선을 연결을 했을 때 만나는 자리가 2335원이에요. 2335원. 그리고 그 가격은 요때 고가예요. 요때 고가. 그래서 이 2335원에 저항이 있어요. 2335원에 저항이 있다. 그래서 스타트 가격이 2335원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좋고, 스타트 후에 이제 동시호가 때 매수 대기가 얼마나 깔리는지를 보시고요. 스타트 하자마자 프로그램이 얼만큼 던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타트 하자마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당연히 이제 초반에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겠죠. 잠깐 2335원에 스타트를 하더라도 내려왔을 때 최소한 2225원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2225원에서 2220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스타트를 2335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약 7.5%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스타트부터 이제 매수 대기가 많이 깔린다. 그러면은 스타트부터 바로 VI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림으로 가면 가장 좋겠죠. 그럴 때에는 약 2440원 정도? 2440원을 안착을 하게 되면은 얘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종가 부근이 2395원이에요. 2395원. 그래서 2395원과 2440원. 스타트를 2335원에서 시작을 해서 동시호가 때 매수세가 더 세면서 이 녀석이 밀리지 않는다면 2395원에서 2440원의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자리 2395원과 2440원의 돌파 여부를 지켜보셔라. 그래서 이 자리를 스타트에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항상 돌파 후 지지를 보는 겁니다. 돌파 후 지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종가가 2170원인데 2220원에 스타트를 했어요. 여기가 스타트예요. 여기서 스타트를 했어요. 그럼 여기 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지를 못하면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는데 지지를 한다. 그럼 재돌파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2220원에 스타트를 하면 힘이 약한 거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2115원의 지지를 봐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스타트가 2335원에 시작을 한다. 근데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여기에 저항이 있다. 근데 여기서 스타트를 한다. 스타트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세가 더 세다. 그러면은 2395원에서 2440원의 돌파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죠? 매도 자리가 되겠죠. 매도 자리. 근데 스타트는 2335원에 시작을 해. 2335원에 시작을 하는데 매수 대기가 좀 힘이 약해요. 동시호가 때. 그러면은 스타트 하자마자 쭉 밀려 내려오겠죠. 그렇게 쭉 밀려 내려왔을 때 어디를 지지를 해야 돼요? 이제는 2220원을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지를 못하면 여기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2100원 부근까지. 그러면 아까 전에 주도 주체들, 특히 개인의 평단이 2100원 부근이었죠. 2100원 부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본절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와버려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2100원 부근을 지켜야 돼요. 2100원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까지 또 추가 늘림이 와요. 2040원까지. 그래서 이 두 자리의 지지를 보셔야 돼요. 하락시. 자, 하락시 어디를 지켜보셔라? 2115원. 여기에서 2040원의 지지 여부를 지켜보셔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2115원이 이탈할 것 같으면 본인들 평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유 물량의 절반 이상은 덜어내 놓고 2040원의 지지 여부를 보시고 지지를 한다면 홀딩인 거고,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그냥 보유 물량만 갖고 홀딩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1875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1875원에서 1810원까지. 그래서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18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위험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흐름이 깨질 수 있어요. 여기가 수렴 자리거든요. 수렴 자리. 그래서 이 1800원이 깨지면 167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자리에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요 두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 다시 한번 반등 시 2100원 부근에 저항이 생겨요. 그리고 심리적인 가격은 2000원 부근에 저항이 생기고요. 근데 요 두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재반등 시 2100원까지는 다시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장 초반이 중요하다. 장 초반에 월요일날 스타트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도 자리를 잡아보면 여기서 스타트를 한다. 그럼 동시호가 때 절반 덜어내셔라, 비중. 그럼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거다. 여기를 지지를 한다면 홀딩이고 다시 2220원까지 갔을 때 재돌파하고 버티는지 보세요. 못 버티면 전략 매도. 이게
이제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애초에 스타트를 2335원에 스타트를 합니다. 2번 시나리오. 2335원에 스타트를 해서 매수대기 보라고 했죠. 매수대기 보고 매수대기가 약하다. 그럼 여기서 절반 차익 실현 하시고 내려왔을 때 2220원을 지키는지 보셔라. 지킨다? 2220원에서 2200원을 지킨다. 일부러 살짝 깰 수도 있거든요. 이걸 지킨다? 그럼 홀딩, 보유 물량 홀딩.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335원을 돌파하는지 보세요. 돌파를 못한다? 전량 매도. 돌파한다? 홀딩.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죠? 2395원에서 2440원까지 보시면 돼요. 2440원까지. 근데 2440원을 안착을 하잖아요, 이 녀석이. 그러면은 요 전고점하고 요 전고점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2440원만 안착을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440원을 안착을 하게 된다면 2440원 안착을 하게 된다면 2550원까지 가능해 보여요. 2550원까지 가능해 보이고, 자, 그 다음 자리는 어디냐? 만약에 2550원까지도 돌파한다. 그러면 2720원까지 보시는 거예요. 2720원. 그리고 크게 봤을 때 2880원 가능해 보여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2335원에 1차 매도를 잡으시는 거고요. 정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그쵸? 2335원에 1차 매도를 잡으시는 거고, 버티면은 2445원 여기를 안착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2차 매도 자리로 잡아야 되겠죠. 2차 매도 자리. 안착 여부를 보신 후에요. 안착을 못한다면은 전량 매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착을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550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720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80원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항상 돌파 후 지지를 봐야 되겠죠. 돌파했는데 지킨다. 홀딩. 재돌파 보시고, 재돌파했는데 못 버틴다. 그러면은 비중 축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은 추가 돌파 여부 보시고, 추가 돌파 후 내려올 때 다시 그 전에 돌파했던 자리 보시고, 지킨다? 그러면 2880원까지 보시는 거죠. 2720원 재돌파 보시고, 여기 돌파하면 이제 어디겠죠? 심리적 가격은 3000원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 있죠? 2550원 이하에서는 전량 매도를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전량 매도를 일단은 추천드려요.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치고 빠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시면서 눌림목이랑 지지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줄 때 먹으셔야 돼요. 줄 때 못 먹으면 이런 자리들까지 내려오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골드 퍼시픽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정리를 해드려 보면 2350원에 저항이 있다. 2335원에 저항이 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이긴다면 2440원까지 갈 거다. 근데 그 전에 2395원을 안착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2440원을 안착을 한다면 요 두 고점은 당연히 돌파를 할 것 같고 2550원까지 갈 것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2550원 이하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량 매도하셔라. 정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 위에 라인까지도 보시는 건데, 욕심이 너무 크다 보면은 먹을 것도 못 먹고 반대로 손실을 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2335원까지만 가도 7.5% 이상에서 7.5%의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현 종가 대비. 이해가 되시겠죠?
네, 골드 퍼시픽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